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말은 너무 많고 돈은 잘 보이지 않죠? AI 이야기, 금리 이야기, 정치 이야기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상황에서 실제로 자기 돈을 건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은 전망도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요. 말 말고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뉴스, 보고서, 인터뷰 등 그 매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바꾸는 건 항상 돈의 방향이었죠. 특히 시장이 흔들릴수록 말은 더 커지고 돈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말을 더 듣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는 돈은 기관 자금도 아니고 헤지펀드도 아닙니다. CEO랑 CFO, 이사급 경영진의 개인의 돈인데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산 돈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넷플릭스 CEO는 2021년 말에 넷플릭스가 30% 이상 하락하자 개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내부자로서 이 정도 하락은 과하다고 판단한 거죠.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추가 매도를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성을 찾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우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CEO는 2배에서 3배 정도 수익을 내고 자사주를 팔았는데요. 120달러가 넘자 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내부자들의 거래는 우리 투자에 큰 힌트가 되죠. 경영진은 자기 회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실적의 한계, 숫자의 부담, 아직 공개되지 않는 리스크까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건다는 건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자사주 매입 신호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SEC 폼4를 통해서 반드시 공개합니다. 언제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어떤 가격인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즉 이건 말이 아니라 평생 남는 선택이죠. 이번 조사는 기준을 최대한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최근 1년간 오픈마켓으로 매수한 내부자만 필터링했고요. 그 중에서도 옵션이나 보상성 거래는 전부 제외했습니다. 공시와 언론을 교차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건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걸러보니까 남는 건 총 19건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 중에서 중복되는 기업을 합하면 총 12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500개 기업 중에서 단 12개라는 숫자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무 때나 나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12개 기업 중에서 현재 매력적인 기업 3개만 추려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팀 쿡이 이사로 있어서 매수할 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팀 쿡 말고도 다른 내부자도 매수했다는 겁니다. 3명의 내부자가 매수한 건 정말 드문 케이스죠. 매수 시점을 보면 2025년 1월과 12월입니다. 60에서 70달러대 매수에 들어간 건데요. 현재 62달러니까 내부자들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170달러까지 올라갔던 나이키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한 걸까요?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나이키 하락의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둔화입니다. 기존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신흥국 성장도 느리다 보니까 성장률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DTC 전략의 실패입니다. 나이키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는데 무참히 무너져 내렸죠. 현재 재고만 늘고 할인 판매로 마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매출의 15%가 중국인데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컬 브랜드가 부상하면서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3가지 리스크가 해결돼야 나이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추운 날씨에도 헬스장이 아니라 집 앞 도로나 공원에서 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변화인데요. 러닝은 가장 싸고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브랜드가 나이키인 거죠. 나이키는 단순히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러닝이라는 습관을 파는 회사입니다. 러닝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반복 구매와 브랜드 충성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 변화에서 베팅하고 있습니다. 러닝화 시장 전망을 보면 2025년도에 약 270억 달러인데 2030년도가 되면 38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대신에 꺾이지 않는 산업이죠. 러닝은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불황에도 줄지 않고 유행이 지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시장의 특징은 하나인데요. 승자는 늘 상위 브랜드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인구 증가는 나이키 같은 대표 브랜드에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러닝씬에서는 호카와 온러닝이 존재감을 키운 건 사실인데요. 러닝 매니아 일부는 나이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와 구조인데요. 호카와 온은 전문 러너를 파고들고 있고 나이키는 여전히 대중 러닝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파워 양쪽 모두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언제나 시장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건 항상 메인 브랜드였습니다. 지금 나이키의 싸움은 유행이 아니라 규모의 시장을 버티는 싸움입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취향이 갈리고 있죠. Z세대에서는 온 호카처럼 새로운 브랜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반면에 나이키는 크고 익숙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점유율이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야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죠. 밀레니얼과 X세대에서는 여전히 나이키가 선택의 기준이고 전 세대를 합치면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즉 나이키의 문제는 브랜드 붕괴가 아니라 세대 전환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흔들림이죠. 시장은 이 구간을 실패로 해석하지만 내부자들은 이 시기를 회복의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를 보는 시선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자 성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좋은 호재가 나이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월드컵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를 보면 개막식 전후로 나이키 주가는 30% 정도 급등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일은 6월 11일인데요.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나이키는 브라질, 프랑스 등 핵심 국가대표팀 스폰서를 하고 있고요.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유니폼 축구화 판매가 동반 확대됐습니다. 특히 2026년은 북미 개최라서 나이키의 최대 시장과 정확히 겹치고 있죠. 대회 자체보다 중요한 건 노출과 반복 구매입니다. 월드컵은 단기 이벤트지만 나이키에게는 브랜드 회복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최근에 나이키는 블랙핑크 리사를 글로벌 모델로 기용하면서 Z세대와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 브랜드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죠. 월드컵이라는 이벤트, 세대 재포지셔닝, 내부자 매수까지 겹쳤는데요. 지금 나이키는 실적보다 변화의 방향을 보는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내부자 거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나이키처럼 임원들의 매수가 많았는데요. 매수 시점을 보면 2025년 5월입니다. $500 넘던 주가가 $200대로 떨어지자 매수가 들어온 거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 당시에 주간 브리핑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주가를 보면 다시 내부자 거래했던 가격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천천히 잘 오르던 주가가 왜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락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료비 구조적 상승입니다. 고령화로 진료량이 늘고 병원 의사 인건비도 빠르게 오르고 있죠. 보험사는 비용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마진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이탈이 있는데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핵심 성장축이었던 옵텀에 대해서도 성장 둔화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환급률 충격입니다. 2027년 인상안이 0.09%로 제시되면서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죠. 이는 실적 가이던스도 내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실적 붕괴가 아니라 정책과 비용에 대한 공포의 선반영이라는 겁니다. 최근 보험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트럼프의 발언을 들어보면 헬스케어를 성장 산업이 아니라 통제해야 될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급률을 낮게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험사 마진을 압박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 악재지만 이런 반언을 반복될수록 시장은 과도하게 공포를 반영합니다. 결국 관건은 정책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보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하락했죠. 그 중에서도 환급률과 관련된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죠. 19.5%나 하락한 지금 역설적이게도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과대 낙폭으로 안전마진이 생겨난 구간입니다. 다시 급반등하긴 어렵겠지만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포인트는 황금률인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현재 미 정부는 0.09%를 제시했고 지금부터 3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은 4월 초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되는 순간이겠죠. 그 전에 먼저 움직임이 포착될 겁니다. 내부자 거래 혹은 정치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슈가 있을 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산업의 점유율을 체크해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33.6%로 3분의 1을 혼자 독식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이 지금처럼 낮게 포지션 된다면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이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황금률이 낮을수록 싸움은 성장보다 비용과 협상력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병원과 누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작은 보험사는 버티기 어렵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승자 독식 구조로 정리가 되겠죠. 지금은 고통의 구간이지만 경쟁이 줄어든 뒤 남은 이익은 결국 1위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에 투자한다면 시간이란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 5월에 내부자 거래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도 대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를 매수했는데요.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마이클 버리 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고요. 이 모두가 현재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죠.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부자가 거래한 기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6개월간의 주가를 보면 모두 크게 하락했죠. AI로 인해서 잘 나갈 것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대로 AI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기업이 됐습니다. 아직 옥석이 갈리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때 내부자 거래가 있는 기업은 유심히 봐야겠죠. 어느 회사인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기업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작년 12월에 모어핏 이사가 2,500만 달러를 매수했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크죠. 모어핏은 세일즈포스의 이사의 멤버이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수장입니다. 그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 돈을 거는 투자자인데요. 지금 세일즈포스는 AI 투자 부담과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어핏은 이 가격이면 과도한 할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비용 구조 개선, AI를 통한 IPO 상승, 그리고 장기 고객 락인까지 생각한 투자입니다. 말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즈포스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단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고성장 사스로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지금은 대형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로 분류돼서 밸류에선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보다 안정성이 먼저 보이는 단계로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IT 지출 보수화입니다. 신규 라이선스 확대보다 기존 계약 유지에 집중하고 있고요. 자석수 조정이나 계약기간 보수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진 않지만 기대만큼 늘지 않는 구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에 대한 실적 연결 부족입니다. AI 기대는 크지만 아직 숫자로 바로 연결되는 매출이 제한적이죠. 시장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보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쉬어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대체되고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AI에게 잡아먹힐 회사인지 아닌지 생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서 탈락 위험 질문에 예스가 많이 나오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로 세일즈포스는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존 질문 5개를 보면 모두 다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가 기업 안에 누적되는 건강한 회사입니다. 탈락 위험 또한 모두 X 표시인데요. 챗 GPT로 대체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세일즈포스는 기능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2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도비를 보면 생존 가능 질문 5개 중에 1개가 X인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바꾸려면 돈, 시간, 리스크가 드는가였습니다. 요즘 어도비 안 쓰고 나노바나나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여기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락 위험 질문에서는 동그라미가 2개가 나오는데요. 안 써도 당장 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살짝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보면 생존 가능성 동그라미 2개밖에 없고 탈락 위험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어도비보다 더 AI로 인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봐야 될 회사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보고 계신 질문지를 가지고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했듯이 이제는 AI가 기업 자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독식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라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자 거래 금액이 높거나 다수의 내부자가 매수한 기업들을 소개드렸습니다. 매력적인 회사를 찾으셨나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부자 거래가 한 달도 안 된 2026년에 매수가 발생된 따끈따끈한 회사 2개를 추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에보트입니다. 1월 23일에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CEO가 매수한 건데요. 금액은 20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해보면 29억 정도가 되죠.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업 전반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가격이 과하게 빠졌다고 판단한 거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CEO는 중장기적 체력을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이런 매수는 바닥을 예측했다기보다는 리스크 대비 보상이 커졌다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에보트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진단 의료기기, 심혈관을 모두 가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코로나 키트 같은 일회성 매출보다는 병원 장비, 당뇨 관리, 심혈관 기기처럼 반복 수요가 있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경기 영향을 덜 받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방어와 성장 그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엘리 파이낸셜입니다. CEO가 100만 달러, CFO가 50만 달러를 매수했는데요. 경영진이 동시에 자기 돈을 들였습니다. 자동차 금융과 예대마진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연체율 우려랑 금리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눌려있지만 내부자는 이미 실적은 바닥이고 정상화 경로를 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단기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이런 동시 매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신뢰 신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 파이낸셜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최대 자동차 금융사 중 하나입니다. 중고차, 신차 할부와 온라인 은행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핵심은 금리 환경입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예대 마진이 빠르게 회복되고 자동차 판매만 정상화돼도 실적 레버리지가 커지는데요. 경기 민감주는 맞지만 사이클 바닥 구간에서 가장 먼저 반등하는 금융주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만큼 내부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매수한 기업은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 내부자가 매수한 회사는 더욱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들인데요. 앞에서 유나이티드 헬스, 나이키, 엘리 파이낸셜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텔도 있었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서 언급드리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혼자 매수한 기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CEO가 많죠. 금액 순으로 보면 역시 세일즈포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도 올해 1월에 매수했는데요. 보름 정도 됐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서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전망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주가가 무너질 때 시장은 공포로 도미노처럼 쓰러지죠. 그런데 그 도미노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 매수인데요. 내부자들은 바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악의 구간에서 자기 돈으로 첫 번째 도미노를 세우는데요. 이 한 칸이 바로 서면 연쇄 붕괴는 멈추게 됩니다.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방향은 바뀌게 되죠. 시장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이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이는 자리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보내는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과 잘 어울리는 피터 린치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부자는 여러 이유로 주식을 팔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이유로 주식을 산다. 그들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만 산다입니다. 복잡한 요즘 심플한 방법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최근 국내 시장의 열기가 매우 뜨겁죠. 1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2,000대였는데 어느새 5,000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코덱스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축하 이미지를 캡처해서 SNS에 공유하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총 5,000명에게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남다르죠? 경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다이소 금액권입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